자, 그러면 금요일에 만나는 우리 고정 코너 오직 손병희 민중 가수 손병희 씨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금요일의 남자 손병입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예. 이번 주는 사실 이 선거 때문에 아, 예, 예. 많이 또 선거 결과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답답해하시고 아파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손병희 씨도 투표는 하셨죠? 아, 당연하죠. 네, 예, 저는 투표는 이번에 네, 정말 그 축하받아야 할 분은 따로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축하받아야 할 분 누굽니까? 예. 허경영 씨가 이번에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 마의 1% 벽을 넘었어요. 아, 허경호 후보는 정말 네. 입지전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야, 베트남전에서도 출전을 해서, 네. 예, 가서 그 군인 노릇의 본무도 다 하고, 그리고 어느새 무슨 모 일보에서 딴지일보도였던가요? 네. 거기서 인터뷰 처음 했을 때만 해도 뭐 이런 황당한 사람이 다 있어야 했는데 음, 그동안 출마와 기소 뭐 이런 등등 거듭하면서 네. 이번에 1% 벽을 가뿐히 넘었잖아요. 네. 참 3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3위를 했죠. 네, 이번 선거는 정말 그 국민의힘의 승리가 아니고 민주당의 패배이며 네. 또한 그렇게 따지면 허경영 후보의 승리라고 볼 수 음. 있겠습니다. 자, 독특한 또 분석을 해 주셨고. 자, 네, 투표 결과 박영선 후보가 졌습니다. 뭐 네, 박영선 졌죠. 후보가 졌고 또 제가 볼 때는 민주당과 또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회초리, 뭐 경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총평을 좀 해주세요. 이번 선거 좀 어떻게 우리 민중 가수 손병희 씨는 보고 계신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네. 제가 이 평론가가 아니고 그리고 뭐 음.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뭐라 그러나요? 논리적으로나 네. 저는 그렇게 문화예술인의 예, 입장에서 예, 예. 시각에서. 네. 네. 박영선 후보가 진 게 아니라 음. 민주당이 진 거다. 아. 예, 박영선이 아니라 누가 나도 마찬가지다. 음.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심판을 받은 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저희 세대 위아래 있잖아요. 대강. 네. 쉽게 그냥 아주 편하게 얘기하면 586 세대 586 세대. 예, 의 시대 정신을 심판받은 거다. 어. 그리고 세상이 바뀐 거다. 세상이 바뀌었다. 예. 네. 그 예를 세대적으로. 들면은, 네. 예, 그 저희가 20대였을 때는 음. 우리 민주주의, 나라다운 나라에서 좀 살고 싶다. 독재 정권이 아니라. 네. 이것이 가장 컸어요. 음. 근데 우리 윗세대에서는 그거였거든요. 우리도 배 골지 않고 네. 삼시세끼 밥이라도 좀 먹어보자. 음. 그리고 이 식민지와 전쟁 지긋지긋하다. 뭐 이런 네. 거였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뭘 해든지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고 배 곪지만 않게 해다오 뭐 음. 이런 거였죠. 그리고 네. 북한 쳐들어올 것 같은데 그거 좀 막아주고 뭐 대강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군부 독재고 말이죠. 분달 이용해 갖고는 해먹는 놈들이니까 네. 그 예, 당시에 민주주의를 쟁취하자 네. 이런 거였는데 우리 다음 세대에서는 그 얘기 들었는데 음. 엄마 아빠들이 6.25 전쟁을 아득하게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음. 그 군부 독재는 우리에서 되게 멀어진 얘기였고 네. 그리고 내가 초등학교 다닐 무렵에 그때 무상급식에 대해서 왈가왈부했었던 것 같지만 난 기억이 안 나고 아. 지금 우리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네. 우리 먹고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음. 삼시세끼 먹는다고 그게 먹고 사는 거냐. 네. 우리가 자존감을 갖고 집도 좀 사고 살 음. 수 있게 해다오. 근데 당신들이 외쳤던 민주주의 사회는 왔는지 모르지만 네. 공정한 사회는 아니지 않느냐. 아. 그런데 그 과실을 당신들이 따먹고서는 왜 우리한테는 바르게 살라 그러고 네. 너희는 정의도 모르니 민주주의를 몰라 너희가 군부 독재를 알아 이러면서 음. 꼰대짓만 하느냐. 아. 이런 시대 정신을 심판한 거고요. 네.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가 몰아줬는데 너희들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무능하다. 음. 그래서 저 당 사람들이 군부독재 후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 네. 너희들보다는 좀 나을 것 같으니까 음. 그 그렇다고 우리가 허경영을 찍을 수는 없지 않느냐. 네.
예를 들면 뭐 진보 정당들도 출마를 안 하거나 존재감이 없는데 음, 예, 그래서 심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각 세대마다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요. 네, 살아온 다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아니 어떻게 국민의힘이라는 뭐 당명을 바꿔왔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독재로부터 나온 그런 정당의 후보를 뽑을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세대가 있는 반면에 그렇죠. 네, 아니 지금 민주당 정부가 정권을 잡아서 정말 작년에 1년 전만 해도 그렇게 많은 표를 몰아줘서 네, 일 좀 해봐라라고 했는데 1년 지나봤더니 그렇게 일 잘한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2030 세대 이른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집을 살려고 빚을 내려고 했더니 빚도 못 내게 하고 또 이런 코인도 한창 몇 년 전에 지금도 뭐 비트코인 난리지만 몇 년 전에 광풍이 불었을 때 이른바 그때 또 코인 좀 해보려고 했더니 또 그걸 또 막아놓고 네, 그러니까 기회의 공정함, 평등함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 이게 좀 잘 보장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도 2030 세대가 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젊은이들한테는 그렇게 심판을 받은 거고 음. 여성들한테는 뭐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사실 네. 이번에 선거에 그 빌미를 준 거 아닙니까? 선거가 왜 아하. 예. 그 자체로 틀어졌습니까? 예. 규칙 그럼요. 사유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아. 처절하게 반성을 하지는 않고 네. 사실은 그랬죠. 그 음. 실드 치는 게 먼저였고 물론 이제 그 지금도 재판 중이고 뭐 갑론을박하고 네네. 있습니다만 적어도 음. 원인 제공을 했으면은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고 네. 후보를 내질 말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던가 했어야 되는데 음. 그렇지 않았다. 뭐 그냥 그런 지적도 있고. 그렇죠. 욕망에 충실한 정당의 모습 그대로 보여줬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음. 욕망 그 자체를 보여준 거고 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음.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게 되면 뭐 경기도 그렇고 선거도 네. 그렇고 지게 되면 진짜 오만 가지의 패인 분석이 그렇죠. 나오죠. 뭐 예. 그중에 맞는 것도 있고 뭐 틀린 부분도 있고 하겠지만 어쨌든 조금씩 다 영향을 줘서 이런 그렇죠. 결과를 만들어 놨다는 생각도 들고 뭐 제일 큰 거 보자면은 LH 사태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불만이 쌓여 있던 것에 뭐 사실 불을 당긴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어, 예, 뭐, 어, 그, 불을 당기면서, 그래서 욕망에 불을 당겼다. 음, 뭐, 이런 진단도 있습니다만, 네, 사람의 욕망을 죄악시할 수는 없거든요. 음, 더군다나 정치인들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야말로 제가 봤을 때는, 욕망의 크기로 봤을 때는, 네, 그, 권력욕으로 포장되는, 음, 봤을 때는, 보통 사람들은 훨씬 능가하거든요. 네, 그런 주제에, 그냥 보통 사람들의 욕망, 음, 이것을 그 죄악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걸 인정을 하고 대신 이걸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아, 어떻게 좋은 쪽으로 선양할 것인가 예, 이렇게 예, 가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LH 사태도 분명히 그것도 역시 대대로 지속되어 온 적폐긴 하지만 음, 너희들 때에서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너희들이 그렇다니 하면서 음, 그냥 그야말로 그냥 방아쇠가 된 건데 예, 네, 제 진단이 다른 것은 뭐냐면 네네, 그렇다고 그 사람들 욕할 수는 없지 않느냐 유권자들을 뭐 음, 이런 거죠. 음, 그렇습니다. 이 참 선거 얘기를 저희가 오늘은 좀 하고 있는데 좀 아프고 아니, 글쎄, 답답하고 오늘은 어, 이런 얘기 좀 안 하고 노래만 부르려고 사주러 왔어요. 네, 민중 가수 손병희씨니까 네. 가수세요. 뭐 시사평론가 아니십니다. 가수시고 저희 닥터 이분님이 아, 이 슈퍼챗을 오마이 TV에 쏘셨네요. 손병희 TV에도 아 쏘셨습니다. 그래요? 네. 손병희님 출연료 좀 주세요라고 그, 슈퍼챗을 쏘셨는데 네, 이 슈퍼챗 좀 많이 들어와야 출연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좀 부족합니다. 잠깐요. 그래갖고 180석 몰아줬는데 한 게 없잖아. 오마이뉴스도 닮아가는 겁니까? 네. 더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아직 배고픕니다. 자, 예. 김정환님께서 이런 댓글 주셨네요. 박종호 기자 정신 차리고 진행해라. 네, 이런 또 따끔한 질책을 주셨습니다. 네, 정신 차려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순이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자기네 돈도 아니면서 재난지원금 준다고 선거 때 서울 시민한테 과자값 준다고 찍어줄 것이라는 것은 옛날 얘기다. 오마이도 정보 눈치 보나요?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신데요. 저희는 시청자분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저희 좀 네, 힘 좀 낼 수 있는 네. 그런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은. 노래, 예, 오늘 네. 첫 곡은 뭘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네. 그 제가 만든 노래, 음. 메이저보다는 마이너라는 노래. 메이저보단 마이너라는 노래. 네. 메이저 아. 리그, 마이너 리그의 그런 의미도 있고요. 네. 네. 또 음악 용어로서도 메이저, 마이너는 중요합니다. 음. 메이저는 장조고 마이너는 단조거든요. 그렇죠. 예, 음악적으로 보면. 예. 근데 음. 우리가 사실은 항상 메이저를 희망을 하지만 메이저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야구 선수들은 전 세계 야구 선수들의 뭐 0.1%나 되겠습니까? 그런 음.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도 네. 결국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은 가는 것은 정말 음. 힘든 일이고요. 네. 마이너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정치 의식은 메이저인 줄 알고 착각하는 면이 많습니다. 음. 뭐 하여튼 뭐 그 명랑한 멜로디이긴 합니다만 네. 또 약간 풍자적인 가사도 있긴 음. 합니다만 이걸 첫 곡으로 한번 네. 가사를 잘 들으시면서 네. 우선 한번 노래 들어보고요. 말씀을 네.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모니카 준비하셨네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메이저보다는 마이너, 우승팀보다는 들러리보다는 듣고잡, 거기에 우리 모습이 있네. 주전 선수보다는 비주전, 찬호형보다는 동네형보다는 동네 백수, 거기에 우리 모습이. 넌 할 수 있다는 달콤한 말, 50m 먼저 간 자의 말, 너부터 살아야 한다는 말, 다른 일을 버리라는 말. 사장님보다는 과장님보다는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거기에 우리 모습이 있네. 서울대보다는 자진입대, 1, 2등보다는 102등, 백만장자보다는 청년백수, 거기에 우리 모습이. 넌 할 수 있다는 달콤한 말, 50m 먼저 간 자의 말, 너부터 살아야 한다는 말, 다른 일을 버리라는 말. 1%보다는 99%, 종부세보다는 갑근세, 갑이라기보다는 별병정, 거기에 우리 모습이 있네. 메이저보다는 마이너, 우승팀보다는 들러리보다는 듣보잡, 거기에 우리 모습이. 개천의 용보다는 미꾸라지, 거기에 우리 모습이. 거기에 우리 모습이. 네, 경쾌한 멜로디. 하지만 가사는 좀 곱씹어 볼 만한 그런 가사가 들어 있습니다. 자, 잘 들어봤는데요. 근데 지금 보면 네네. 민주당이 180석을 네. 차지했고 1년 전에
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는데 물론 네, 제가 볼 때는 민주당도 검찰 개혁을 위해서 또 부동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열심히 이 의석수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사실 보면 예, 그래서 뭐 검수완박들 통해서 아니면은 검찰 개혁을 계속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부동산 문제도 부동산 3법을 가지고 해왔는데 글쎄요 잘한 거는 잘 홍보가 좀 안 되고 그렇죠. 이게 뭔가 트집 잡으려는 꼬투리 잡으려는 이런 것들만 좀 과도하게 보도가 되고 뭐 포털에 계속 걸리고 이러면서 여론이 좀 안 좋아졌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그건 사실입니다. 네. 그건 그러니까 사실이고 특히 포털 같은 경우도 그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 많이 듣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언론사, 소위 진보를 표방하는 언론사에서도 젊은 기자들의 비중이 높잖아요. 그렇죠. 점점 높아지는 거죠. 네. 예, 그 젊은 기자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전과 같은 기자들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음. 젊은 기자들도 지금 젊은이들의 일원이기 때문에 네. 가치를 다른 데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보수화되었다, 뭐 변질됐다, 뭐 이렇다기보다는 기레기들이다라기보다는 네. 가치관이 좀 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그 음.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가 싶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언론도 개혁해야 되고 검찰도 개혁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 그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음. 제도적인 개선은 말이죠. 그렇죠. 예, 네. 우리나라가 독재 국가가 아니고 더군다나 음. 지금 민주당은 그야말로 민주를 표방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네. 의원 쪽수가 많다고 해갖고는 무조건 밀어붙일 수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음. 답답해 보이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하지만 원인을 자꾸 외부로 찾다 보면은 그럼 니들이 아직도 음. 야당이라는 거냐? 아. 300석을 다 몰아줘야 된다는 얘기냐? 라는 네.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그리고 그러려고 너희들이 정치하는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더더욱 할 말이 없는 거고요. 네. 그 원인을 내부에서 먼저 찾은 다음에 내부 단속부터 제대로 하고 개혁을 해야지 밖에다 대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뭐 예를 들면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도 참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좀 네. 더 자신에게 더 가혹했어야 됐고 그렇죠. 음. 그리고 어찌되었던 임기를 더 연장시켜 줬는데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국토부 장관이라던가 이런 음. 사람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예, 음. 그것이 그 책임을 받은 그런 자의 몫이죠. 더군다나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세월호 어머니 아버지들 네. 그리고 그 소년 소녀들의 눈물을 바탕으로 국회 입성을 했는데 음. 지난 겨울에 청와대 앞에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농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세월호 어머니 아버지들이. 음. 저도 거기 갔다 왔었습니다만 네. 이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앞두고선 180석을 갖고 있는 당에서 음. 그리고 대통령이 있는 그런 청와대에서 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음. 부분은 처절하게 반성을 해야 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마이뉴스 같은 언론이 전 더더욱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음. 사실은 선거 날까지만 해도 투표 동료를 하고 전날까지 정확히 얘기하면 안티 국민의힘 후보들 총력을 다 했지만 음.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이렇게 매섭게 채찍을 드는 거는 네. 태세 전환이 아니고 음. 그만큼 그런 적폐 세력이라고 이렇게 통칭되는 네. 예전에 그런 죄가가 있는 그런 당에 더 이상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다. 음. 그러면서 이제 가장 당선이 유력한 민주당 후보들에게 힘을 주었지만 당신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예뻐서가 아니다. 라는 점을 음. 명확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 네. 끝나서 하는 얘긴데 라고 하면서 음.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이게 이번 선거 자체가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민주당 전임 시장들의 귀책 사유 때문에 일어난 거고 그럼요. 그 처음부터 불리한 선거였고 또 점점 제가 봤을 때는 언론도 그렇고 또 포털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불리하게 흘러갔어요. 네, 흘러갔고 그리고 LH 사태도 터지고 또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전세금 올려서 계약하는 그런 문제. 박주민 의원 같은 네. 경우는 제가 볼 때 좀 억울한 부분도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다 좀 억울하죠. 지금 휩쓸려서 비판을 사회통념상 예. 받고 있는 부분도 있어 보이고 예. 어쨌든 다시 바로잡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쌓이고 쌓여서 이번 결과가 나왔고 제가 이 박영선 후보 마지막 유세 현장
계속 쫓아다니면서 택시 타고 좀 다녔는데 택시 기사분들 네. 얘기 들어보니까 뭐 될 만한 후보를 뽑았다 이런 분도 있고 음. 뭐 오세훈 후보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이번에 민주당이 좀 정신 차려야 된다. 그래서 사전 투표를 했다. 뭐 이러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에 대한 애정. 그러니까 민주당이 물론 국민의힘을 뽑을 수 없는 부분도 있어 민주당 지지했던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민주당이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회초리를 듣는 부분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럼요. 예. 회초리라는 게 이게 사랑하는 사람 자식한테 회초리 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참, 예. 이게 뭐 아예 민주당은 안 돼 이게 아니라 이제 좀 정신 차리라 이런 경고 메시지 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뭐 저기 연예인이 자기 나이 공개하면 안 된다 그러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뉘앙스에서 이제 풍겨지지 않습니까? 네. 80년대 저 대학을 다녔다. 음, 뭐 이런 음. 건데 저 같은 경우 그때 생각하면은 와, 우리가 군부독재 때도 살았었고 네. 내가 초등학생 때는 대통령이 박정희였는데 음, 그때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감옥살이를 하고 심지어는 인혁당 사건이라고요. 네. 예, 바로 이 4월 달 아마 오늘이었을걸요. 오늘인가 어젠가 음, 그랬을 텐데 사형 판결을 받고서 그 다음날 새벽에 30분 간격으로 네. 돌아가셨어요. 음, 사형이 집행이 됐죠. 그런 네. 세월도 살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면 그거죠. 우리만 하더라도 적어도 저 같은 경우는 음,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의힘에 힘을 줄 수는 네. 없다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명확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음, 뭐 쟤들도 좀 정신을 좀 그동안 많이 차렸을 테니까 기회를 줘보자. 네. 이런 시각도 있는 건데 음, 분명한 거는 국민의힘 같은 당도 그 태생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40년 전보다는 지금은 나아진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음, 왜냐하면 국민들의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이 높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덕담을 한마디 하자면 어,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없으세요? 서울 시민이라서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사실은 좀 범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되었지만 파헤칠 건 파헤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서울도 마찬가지죠. 고소고발건들이 다 있죠. 두 예, 뭐 그건 시장이. 그건 그 제대로 뭐 계속 밀고 나가되 네. 오세훈 시장이 10년 전에, 11년 전에 사퇴할 때 말이죠. 그때 애들 먹는 거 가지고 시비 걸다가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예. 결국 그렇게 그래서 됐죠. 예, 이번에도 뭐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분위기도 감지됐지만 전 음,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비록 선거운동할 때는 전임 시장인 70몇 퍼센트를 바꾸겠다 그랬지만 음, 그래서는 서울 시민들의 삶이 망가진다는 것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예, 10년이면은 뭐 철들 때도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만약에 정말로 70몇 퍼센트를 바꾸겠다고 한다면 다시금 자멸의 길로 들어설 거라 생각하고요. 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예를 들면은 짧게 보면은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사회지만 음, 먼 30년, 40년 전이라고 생각하면은 네. 적어도 우리나라 사회는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긍정성이 음, 기대서 너무들 지금 특히 오마이뉴스를 보신 이런 분들은 네. 너무 실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기시감이라고 할까요? 네. 이 1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이명박이 당선될 때 그때 네. 느낌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예. 그때도 뉴타운 광풍이 불면서 자, 그때 뭐 이런 거였죠. 뭐 무능보다 부패가 낫다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짜지면서 CEO 출신 대통령이 네. 탄생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뭐 재개발 재건축 일주일 만에 풀겠다. 네. 뭐 이런 오세훈 당시 후보의 그런 공약 사실 뭐 일주일 만에 푸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혼자 풀 수도 없는 거고. 사실 그렇게 해서 그 서울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힘을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네. 하면은 되겠지만 정말 우려스럽잖아요. 음.
중장기적으로는 이 부동산 이걸 더 악화시킬 텐데 괜찮을까? 네. 결국은 이 국민의 힘이 이긴 게 아니라 내곡동의 힘이 이긴 거고 욕망의 힘이 이긴 건데 우려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정말 서울특별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네. 전체를 위해서 부동산 문제는 집 문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좀만 더 버텼으면 가능했던 일일 수도 있는데 이것 역시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 진정으로 보통 서울 시민 그리고 청년들의 삶을 위해서 현명한 정책을 이렇게 가야 된다. 뭐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처럼 지금의 모습처럼 언제 또 이렇게 조변석계에서 배를 뒤집을지 모른다. 네. 조심해야 될 겁니다. 예. 이 오세훈 시장, 박형준 시장 그 사람이 이제 임기가 1년 3개월이에요. 1년 3개월 동안 시정을 이끌게 됐는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오세훈 시장은 뭐 이 그 서울시 의회 자체가 109명 중에 101명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시의회 협조가 없으면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그리고 뭐 부산시의회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이 과반수니까. 그러니까 그 당을 떠나서 말이죠. 서울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적극 밀어주고. 그렇겠죠. 예. 하지만 이거 아니다. 예를 들면 무상급식 안 하겠다. 이런 거라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야죠. 그 10년 전과 오세훈 지금 시장의 모습이 달라진 게 없어요. 무상급식에 대한 생각, 또 용산 참사에 대해서도 이게 거기에 올라간 사람 잘못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나중에 했다가 나중에 사과는 했지만은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방송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나왔고 지금 10시 30분에 민주당 2030 의원들의 입장문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10시 30분인데요. 지금 그림이 좀 들어온 대로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이 되면서 걱정되는 게 정광훈 목사 등등에서 이른바 태극기 세력들 광화문에서 계속해서 집회를 열까봐. 오세훈 시장은 이게 내가 결정한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시장의 입김이 다 들어가는 건데 시장의 생각대로 결정이 돼 왔는데. 현명한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일부러라도 못하게. 아니야. 일부러라도 거리를 두는 제스처만큼은 있어야죠. 그렇게 될까? 저는 글쎄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오세훈 시장이 차기 대권에 대한 생각도 있기 때문에 이런 태극기 세력을 이렇게 내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광화문광장 열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의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회 소통관 현장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더불어민주당 2030 국회의원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입니다. 오늘 참석한 5명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20대, 30대 의원들입니다. 제 왼쪽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전용기 의원 참석하셨습니다. 오영환 의원 참석하셨습니다. 장경태 의원 참석하셨습니다. 장철민 의원 참석하셨습니다. 다 같이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입장문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관행과 오만에 눈 감지 않고 혁신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당은 근본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선거 중 한때 광범위한 조직과 지지층 집결로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잘못된 희망도 가졌지만 국민들은 냉엄한 투표로 응답하셨습니다. 선거 유세 현장과 삶의 현장에서 만난 20대, 30대 청년들은 민주당의 싸늘하고 무관심했고 지난 1년 동안 많은 분들의 마음이 돌아섰음을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돌아선 국민의 마음, 그 원인은 결코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들을 포함한 민주당의
착각과 오판에 있었음을 자인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원인이 우리 당 공직자의 성비위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당원 당규를 개정해 후보를 내고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사죄도 없었으며 당내 2차 가해를 적극적으로 막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회피하고 외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오만함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은 종전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이었으나 추미애 윤석열 갈등으로 점철된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잃고 말았습니다. 오만과 독선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들이 국민들께 피로와 염증을 느끼게 하였음에도 그것이 개혁적 태도라 오판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 밀리면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상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되며 오히려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동력을 잃은 것은 아닌가 뒤돌아보고 반성합니다. 내로남불 비판을 촉발시킨 정부 여당의 인사들의 재산 증식과 이중적 태도에도 국민에게 들이대는 냉정한 잣대와 조치를 들이대지 못하고 억울해하며 변명에 일관하였음을 인정합니다. 분노하셨을 국민께 사과드립니다. 또한 과거 민주화 운동으로 역사적 성취를 이룬 국민의 헌신과 희생에 늘 감사하고 경의를 가지면서도 한편으로 민주당이 오늘날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 기득권의 한 축일 수 있다는 점을 냉정하게 성찰하지 못했습니다. 민주화를 이루어낸 국민의 위대함은 민주당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잊은 것이 아닌지 아프게 성찰합니다. 청년이 없는 청년 정책을 펼치고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온 것도 청년들을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의 분노를 산 소위 인국공 문제, 역시 청년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를 그분들께 가르치려고 한 오만함이 청년들과 민주당의 소통을 단절시킨 한 원인이었다고 아프게 자평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참패 원인을 야당 탓, 언론 탓, 국민 탓, 청년 탓으로 돌리는 목소리에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이 선거에서 표로 심판받고도 자성 없이 국민과 언론을 탓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오로지 우리의 말과 선택과 행동을 되돌아봐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청년 의원들은 고백합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경험이 부족한 초선 의원님을 핑계 삼아 어렵고 민감한 문제에 용기 있게 나서지 못했고 정부와 지도부의 판단에 의존했으며 국민의 대표로서 치열하고 엄밀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청년들 옆에 온전히 서지 못했습니다. 가장 혁신적이고 당내 주류적 관행과 기득권 구조에 비판적이었어야 할 우리 청년 의원들까지도 오만했고 게을렀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더욱 꺾었을지 모릅니다. 지난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우리가 느낀 국민들의 냉정한 표정과 마음을 기억하며 지금부터 우리 청년 의원들이 더 겸손하게 성실하게 용기를 내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할 말을 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주체 세력으로 나서겠습니다. 바뀌어야 할 당의 관행과 기득권 구조, 국민들과 공감하지 못하는 오만과 독선, 국민 설득 없이 추진되는 정책들에 대해 더 이상 눈 감거나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청년의 상황과 입장을 더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국방, 부동산, 교육, 경제 등 모든 분야의 정책에 청년들의 현실과 감수성을 반영하겠습니다. 청년의 대변인, 청년의 소통 창구가 되겠습니다. 때로는 개혁의 주체가 되면서도 동시에 자발적인 내부 혁신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책임지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주당, 기대에 부응하는 민주당을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030 국회의원 오영환, 이소영,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일동. 이쪽으로 서서 인사 한번 합시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질의응답은 바깥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30 민주당 국회의원 5명의 성명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자, 뭐 이제 2030의 목소리를 잘 듣고 앞으로 뭐 정책이나 어떤 국회에서 일을 할 때 대변을 잘하겠다. 2030 세대의 목소리 귀담아 듣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 손병희 씨 어떻게 좀 네. 들으셨습니까? 저는 잘 들었습니다, 정말. 예. 지금 저뿐 아니라 사실 어저께 아니면 그저께부터 사실은 이러저러하게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글도 쓰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네. 예, 거기서 나왔던 얘기들이 거의 다 반영이 되어 있고 자기들이 그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제가 참 마음에 들었던 장면은 뭐냐면 선배 정치인들, 예, 또는 민주당 이 틀 안에서 너무 안주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네네. 예, 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냐면 저 국힘당에도 젊은이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젊은이들은 근데 제가 딱 봤을 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건 젊은 사람의 용어가 아닌데 젊은 사람의 저기는 아닌데라는 기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민주당의 2040 젊은 국회의원들도 몸만 그렇게 젊은 거고 뭔가 좀 낡아 보이는 9세대들의 그것을 그대로 답습했거나 아니면 그걸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든다 그러면은 이거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현상을 제대로 여론을 제대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데다가 앞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그런 것처럼 들려갖고 굉장히 좀 잘 들었고요. 저는 이것들이 나이 먹은 민주당의 그런 당직자들 또 이 중진 이상의 그런 의원들에게 반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이게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의원 그룹이 있고 네. 아마 지금 위기라는 데는 다 동일하지만 이 진단과 처방은 조금씩 다 다를 것 같아요. 뭐 세대 그럼요. 차이도 있고 네네. 뭐 선수 차이도 있고 지역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게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민심, 그러니까 국민의 목소리가 국민의 명령이 무엇인지 잘 새겨 듣고 거기에 따른 처방이 나와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노래를 그렇죠. 오늘 많이 들으려고 네. 했는데 많이 네. 못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한 곡밖에 못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어서 노래 한번 들어볼 텐데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이번에는 제가 젊었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 네. 하겠습니다. 원래 제목이 그날이 오면 2라는 노래인데 네. 레코딩 될 때는 우리의 노래가 이 그늘진 땅에 햇볕 한 줌 될 수 있다면 이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네. 89년도에 녹음되었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한 건 아니고 예. 근데 지금 30년이 좀 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세대 전의 노래지만 지금도 유효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젊은이들 같은 경우 뭐 오늘 젊은이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젊은이들뿐 아니라 우리 세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은 모두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네. 이것이 과제가 아닌가 이런 느낌을 주는 노래거든요. 네. 네, 그 노래 좀 부르고 싶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고 저희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제목은 우리의 노래가 이 그늘진 땅에 햇볕 한 줌 될 수 있다면입니다. 네. 네. 우리의 노래가 이 그늘진 땅에 따뜻한 햇볕 한 줌 될 수 있다면 어두운 산천 타오르는 작은 횃불 하나 될 수 있다면
우리의 노래가 이 잠든 땅의 북소리처럼 울려날 수 있다면 신묵산천 솟구쳐오른 큰 함성 하나 들 수 있다면 정말 좋겠네. 하늘 첫말부터 땅 끝말까지 무너진 집터에서 저 공장들까지 해방의 노래 통일의 노래 큰 강물로 흐를 그날은 이름 없는 꽃들 다 이름을 얻고 움츠린 어깨들 다 펴겠네. 아침 가슴들 다 열리고 쓰러진 이들 다 일어나 아침을 맞겠네. 그날이 오면 모두 하나 될 그날이 오면 얼싸안고 춤을 추겠네. 한판 대동의 춤을 추겠네. 하늘 첫말부터 땅 끝말까지 녹슨 철책선 넘어 백칠의 밭까지 사람의 노래 평화의 노래 큰 눈물로 흐를 그날은 이름 없는 꽃들 다 이름을 얻고 움츠린 어깨들 다 펴겠네. 아침 가슴들 다 열리고 쓰러진 이들 다 일어나 아침을 맞겠네. 그날이 오면 모두 하나 될 그날이 오면 얼싸안고 춤을 추겠네. 한판 대동의 춤을 추겠네. 한판 대동의 춤을 추겠네. 네, 열창을 주셨습니다. 아침부터 이게 소리 질렀네. 예. 좀 힘 있는 노래를 저희가 들으면서 이번 재보선 결과는 사실 민주당에는 좋지 않은 결과였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남아 있고 그날이 오면 또 지금과 다른 결과 또 다른 대화, 다른 방송이 또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죠. 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저는 쉽게 얘기하면 전대협 세대인데, 전 대학을 다녔으니까 전대협 세대라고 하겠습니다. 네. 모든 586들이 대학을 다니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만, 그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구국의 강철대오라고
네. 전대협의 그 앞에 모토가 구국의 강철대호거든요. 네. 민주당의 일부 정치인들 보면은 아직도 구국의 강철대호를 외치면서 예, 그런 거에만 이렇게 의존하면서 정치를 하려고 그러고 표를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자신들의 잘못에도 그렇다고 해갖고는 우리가 저 독재 장권의 후예한테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네. 그 읍소 전략으로 가거나 또는 자신들은 이렇게 저렇게 실익을 다 챙기면서 네. 그러면서 그 아직도 애국자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180석 중에서는 그런 허수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자신들은 어떻게 보면은 저 우리가 나쁘게 얘기하는 국힘당의 의원이 돼도 별로 할 말이 없을 사람이 예, 민주당의 국회의원을 하면서 별로 애국적이거나 별로 민주적이거나 네. 또는 중산층 서민들의 삶을 돌봐주지 않고 청년들 비정규직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으면서 네. 그냥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만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그 위선 같은 거 좀 하지 네.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매서운 비판을 하고 네. 그래야지 경쟁력을 갖추는 거 아닌가 이런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뭐 저희가 선거 얘기를 주로 했는데 선거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죠. 그 사람이 투표를 하고 그 투표 수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요. 누가 더 유권자들의 표를 많이 받고 마음을 사느냐 이게 중요해 보이는데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졌다. 유권자들의 마음을 많이 얻지 못했다 볼 수가 있고 뭐 결과적으로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 민주당이 보여주는 게 앞으로 좀 중요해 보이고요. 앞으로 다음 주에 바로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고 그다음에 다음 달 2일에는 새로운 당대표가 또 선출이 됩니다. 새로운 지도부, 그러니까 새술은 새 부대 담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새 지도부가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 혁신, 쇄신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지금 4월 국회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개혁 법안들 또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의 입법 이런 걸 좀 기대하실 텐데 지금부터라도 뭔가 성과를 내고 국민들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입법하는 일하는 모습을 민주당이 또 보여준다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른바 몸살이기 전략에 이제 들어갔더라고요. 예.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되고 표를 까먹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더 정신 차리고 더 힘을 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바뀌는 모습. 네. 뭐 저 왜 내 자리 마련해 주지 않냐고 발로 차지 말고. 네. 예. 근데 뭐 사실은 오늘 그 양당만 얘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허경영 씨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진보 블록들 네. 참 이번에 성적표가 처참했는데 뭐 후보를 내지 않은 당도 있고 대중정당, 대중진보정당의 그런 그 꿈을 잃지 않고 네. 또 진보 세력의 그런 원내 진입, 최소한 캐스팅 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네.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분들, 그런 당들의 건투. 네.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심판받은 거거든요. 이번에. 그렇죠. 그러니까 네. 분투를 정말 빕니다. 네. 저도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게 멋진 진보 정당에 나오면은 더 이상 민주당에 이제 미련 두지 않고 그 진보 정당을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현재를 위해서 사실 저는 우리 현재를 위해서 지금 한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네. 미래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진보 정당들을 지지해야 되는데 그 미래는 너무 멀고 그리고 지금 현재가 위태로우니까 국민의힘을 견제할 수 있는 네. 그런 세력에 지금 계속 지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뭐 저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민심을 잘 받아 안아서 부응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바틀 갈자님께서 이런 댓글 주셨네요. 부정부패를 정리하면 민생이 따라온다. 그럼요. 말씀도 예, 진짜 멋진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좋은 또 예.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저희 금요일에 만나는 시간 오직 손병이 오늘은 좀 무거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노래도 들어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좀 밝게 네. 웃으면서 앞으로는 노래를 좀 많이 하거나 네, 우리 저기 뭐 가수들은 말이죠. 네, 예, 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가수들 손님으로 초대해 갖고 아, 사는 얘기하고 네, 사실 박 기자님도 맨날 정치 얘기하기 좀 저기 지겹지 않으세요? 네. 그렇게 좀 노래를 네. 좀 많이 듣는 시간도 저희가 금요일에는 마련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더 고민해 보고요. 네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손병희 씨.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오늘 시청하신 식구 여러분들 네. 예,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요. 어쨌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그 명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내일은 내리 태양이 또 떠오르는 거니까.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